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굉장히 지금 좀 저희가 어색해요. 있는 장소가 네. 갑자기 생소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바로 박준홍 원장님의 네, 저희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 병원입니다. 대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5월의 아침 피부과에서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죠. 그러면 네. 저희 본격적인 오프닝으로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내 피부에 날개를 날개를 달아줘. 달아줘. 이게 앞에 모니터도 없으니까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사실 어색해요. 좀 어디다 눈을 맞춰야 될지 진짜. 헤매고 한데 그래서 오늘은 더 채팅을 활발하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쵸? 네. 본격적인 소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엠님 오늘도 오셨고 수빈이님도 안녕하시고요. 도구핌님도 안녕하십니다. 공식 제자 젤리님이 오랜만에 오늘은 오셨어요. 저희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비군 잘 다녀오셨겠죠? 저번 방송 때 꼭 오셨어야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꼭 그러니까요. 함께하게 돼서 댓글 2000 기념 방송 때 오셨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여기 카카오로도 인사드릴까요? 500원 두개 입장님들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문제가 생겼다. 왜요? 뭐냐면 이렇게 가까이 하면 난 잘 안 보여. 안경 올려야 돼. 저희 오늘 본격적인 안습. 본격적인 멀리 놔야 돼, 멀리. 네, 이렇게 제가 멀리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9567님. 이럴 때 나이가 나와. 제가 겉은 멀쩡해도 속이 많이 골아가지고. 제가 멀리 놔드리겠습니다. 웃겨. 네, 그리지와 레민스님. 노안이라고. 네. 노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하고는 안 조심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요? 네. 노안 저는 아직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데. 아직 그때가 아니지. 내가 올해 50개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 원장님의 팜플렛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95년 신입생 이제 95년에 대학 입학하셨더라고요. 아니요, 89년. 내가 89학번인데. 89학번이세요? 네, 그것도 재수해서 89. 원래 88 올림픽 때 대학생 됐어야 되는데. 여기 95라고 써 있어가지고 95년에 그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졸업을 95년에 제가 그 해에 태어났거든요. 새삼 느껴지는 원장님과 저의 나이 차이. 나이차. 원장님이 워낙 잘생기시고 동안이지만 정말. 여러분 저도 이게 숨길 수 나이가 없는 게 이게 노안을 못 어리답니다. 숨기는 게 이게 가까우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요즘 레이저 할 때 네. 그 루페라고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안경에 쓰는 거 이렇게 네네네. 그거 없으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딱 루페도 그것도 이제 도수에 따라서 여러 개 막 맞춰 껴가면서 그게 옛날에 저 이재한 피부과 있을 때 한민병 원장님 병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5년을 같이 있었는데 네네. 내가 한때 언젠가 우리 함 원장님이 막 치료를 하시는데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딱 올리면서 레이저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데 저의 멘토 같은 제 사수가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 야, 원장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했는데 이제 내가 내가 이러고 있다니까. 이 세월이 정말 무서워요. 최영주 원장님께 도움 요청을 하고 맞아요. 그러시는데요. 우리 안과 선생님. 푸짐한 용 PD님 예담 씨가 95년생이라고 나이 부심을. 아닙니다. 나이 부심 아니에요. 푸짐한 용 PD님이 김용태 PD님 별명이 푸짐한 용 PD구나 여기서. 네. 그럼 저희 한번 본격적으로 볼까요?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아메리카노 9567님이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게 오늘 주제와는 사실 약간 무관한데요. 먼저 첫 질문이니까 네네. 받아볼게요. 찾아보니까 면역 조절제가 스테로이드보다 부작용이 적어서 오래 써도 된다는데 엘리델 프로토틱 네,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나요? 면역 조절제 처방을 안 하고 대부분 스테로이드만 처방해 주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그건데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 면역 조절 그 억제제인 그러니까 면역 조절제인 엘리델이랑 프로토픽을 처방을 하면 네. 바로 심평원에서 삭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어느 정도 쓰고 나서 그래도 안 듣는 사람한테 이걸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로이드 사용한 그 기록이 있고 치료해도 잘 안 들었다라든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라는 어떤 이런 소견이 있어야지만 그게 의료보험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청구를 그 약을 쓰면 바로 삭감당해서 그냥 병원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뭐라 하실 게 아니라 그
보건복지부민공단 신병원에서 좀 민원도 좀 넣으시고 나는 처음부터 이 약을 쓰고 싶은데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민원도 좀 넣으시고 좀 그래.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네, 그렇게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그 일부러 안 쓰는 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절차 때문에. 네, 그리고 원장님, 머페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피부에 좋은 비타민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종류는 항산화제들이 다 좋으니까요. 비타민 D는 꼭 피부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고, 사실 비타민 종류가 피부에 좋은 게 이거는 우리 몸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비타민 근데 유독 그런 오해가 있어요. 뭐. 비타민 C가 내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 미백에 큰 효과를 줄 것이다. 있죠. 네, 있죠. 비타민 C가 제일 큰가요? 그렇죠. 항산화제로서의 가장 강력한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있는 전반적인 활성을 유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타민 E 같은 경우 토코페롤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게 화장품 회사에서의 어떤 마케팅인지 모르겠지만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미세먼지도 좀 그런 해로운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다음에 비타민 B 컴플렉스도 다 우리 몸한테 필요하고, 비타민 종류는 뭐 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꼭 피부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반적인 걸 위해서 다 필요하죠. 원장님 칭찬이 있어요. 뭐. 도구피님이 박준홍 선생님 입고 있는 티셔츠 탐난다. 하얀 옷이 잘 어울리세요. 사실 저도 좀 이렇게 탐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네. 전체 단체티 맞춘 건데 우리 MC 가서 피부과 의사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찻잔이 예쁘다는 칭찬도 있고 점점 댓글이 많아지는데,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기미 좁쌀에 관해서 한번 맞아요. 그리고 색소 침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Y님이 질문 주셨어요. 색소 침착이 입술 양옆은 더 심하고 네. 위아래 입술도 눈에 띄게 있습니다. 쌤이 말씀하신 걸로 치약을 바꿔 사용해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요즘엔 립 제품을 아예 안 쓰고 바세린만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술에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 간지럽고 따가울 때만 더마토 크림을 바르는데요. 더마톱은 좀 세다.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가려면 레이저밖에 답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이제 알러지를 유발시키는 거를 이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차단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좀 자극되거나 가렵고 알러지 증상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한 스테로이드제나 아니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엘리델, 프로토픽 이런 제제를 좀 같이 쓰면 좀 도움이 되는데, 더마톱은 좀 약간 그 강도가 좀 세요. 왜요? 어떤 게 있어요? 얼굴에 쓰기엔 좀 약간 센 포텐시를 가진 약이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 약간 부작용의 위험성이 좀 있어서 더마톱은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거보다 더 낮은 하이드로코티손 1% 정도 되는 그 제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비님. 네, 수빈이님 질문 받아드릴게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굴에 잡티 제거해도 될까요? 세수 못하죠? 아니요. 그 세수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완연했어. 있어. 그러니까 세수 못한다. 또 하나는 여름철에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잡 여름에 빼면 안 된다고. 안 된다. 그 되게 많아요. 근데 그쵸, 실제로 그쵸. 그렇지 않거든요. 딱지 안 생기게 하면서도 레이저 치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세수 당연히 할 수, 다음 날부터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오해였구나. 얼마든지 그런 직장 게 다니면서 있잖아요. 주말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이 기미 치료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여름철에도 기미 환자가 굉장히 많고 치료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은 계절이랑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레이저하고 나서 생기는 색소 침착도 결국에는 저번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관리를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아무리 관리를 엉망으로 해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고 관리를 아무리 정말 열심히 잘해도 또 색소 침착 생길 사람은 기미는 생기고, 그런 네. 부분이 있다고 약간 유전적인 요인도 유전적인 게 있기 강하다고 때문에. 그때 그러셨었죠.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그냥 치료 시작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수영도 다 하면서 치료받기도 해요. 진짜요? 물 닿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전 뺐을 때 CO2 레이저로
점 뺐을 때, 그러니까 살을 이렇게 파내듯이 점을 뺐을 때는 물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 점 빼는 거 이외에 다른 일반적으로 잡티를 뺀다든지 기미치료, 잡티치료는 그런 거는 무방하다. 네, 수영까지 하면서까지 요즘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우피님이 음. 점하니까 이게 질문 주셨는데 네. 눈썹에 점이 났을 때 점을 빼면 눈썹이 안 나거나 아니요. 자국이 남나요? 아니요, 라고 질문 눈썹은 주셨어요. 그대로 나요. 왜냐면은 그 점 세포가 위치한 부분이 눈썹 뿌리가 그러니까 생장점 있는 부분보다는 깊진 않거든요. 대개는 그래서 그 빼더라도 그 자리가 뭐 털이 안 나든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다든지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원장님, 점에 털이 나는 거랑 또 점에 털이 안 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차이예요? 어떤 차이냐면 그 점 중에 왜 태어날 때부터 있던 선천성 모반이라는 게 있어요. 선천성 모반. 네, 걔는 그 굉장히 까만 점 안에 막 털이 막 있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이제 그 털이 점 안에 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 세포의 위치 깊이가 진피층 밑바닥까지 제일 밑에까지 그냥 다 있는 거. 굉장히 깊이 깊은 박혀 있는 점이에요. 점이에요. 예, 예. 뿌리가 털이 나면 그 안에 털이 있으면 그래서 뺄 때도 빼기 힘든 점이구나. 힘들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고 빼고 나서도 흉터나 자국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런 게 깊은 점이구나. 깊은 점이에요. 그래서 털이 없으면 네. 그렇게 깊진 않아서 그냥 쉽게 잘 뺄 수 있고.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미 중에는 꼭 치료해야 되는 기미가 있나요? 아니면 또 아니, 그냥 놔둬도 되는 일상생활에 무방하는 기미 네, 그거는 있을까요? 그 기미라는 게 내 건강이랑 예를 들어서 기미가 있으면 피부암이 생긴다.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기미는 보기가 싫어서 안 좋은 거지 실제적으로 어떤 내 건강과 이런 거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나는 이제 이렇게 색소가 얼굴에 이렇게 색소가 이렇게 기미가 껴있는 게 너무 이렇게 되게는 넓게 껴 있거나 이렇게 그쵸. 눈 넓게 주변 분포하죠.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있거나 되게 그런데 그게 너무 싫으면 이제 제거하는 시술을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어때 하시면 뭐 지내실 수 있는 거. 그게 어떤 그 미용적인 옵션인 거지 그게 어떤 꼭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네.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아니니까. 네. 꼭 어떤 건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최진희님 유튜브 질문 받아드릴게요. 32살 OSNT 타입을 가진 여자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빨간 색소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가끔 손톱으로 긁으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뭘까요? 라고 그거는 아마 질문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혈관종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혈관종? 네. 음. 그래서 손톱으로 긁어서 이렇게 쭉 긁어가면은 혈관이 눌리니까 없어졌다가 띄면 쫙 새로 생기고. 그럼 이거는 네. 기미랑 그런 거랑은 상관이 전혀 없죠. 네, 다른. 관계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하면 없어질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혈관종이 있는지 아니면 그건 보고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혈관종 있으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한 병원으로 거의 보내요. 종로인가? SNU 피부과에서 그 혈관종만 거의 그 치료만 하는 병원이 있어요. 한번 비욘디에서도 그분 한번 오셔서 한번 방송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천성 혈관종, 이렇게 피부 이렇게 빨간 혈관종 있는 경우, 딸기 혈관종, 연어반, 모반 여러 가지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워낙 독보적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욘디에서도 준비를 한번 하시면 되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글로 보내요. 섭외를 네, 저도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혈관종 환자분 다 그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럼 일단 화장품으로 기미가 완화되기는 어렵죠. 그런 질문도 올라오거든요, 지금. 응? 로즈 생각났다. 대님이, 저기 네. 김영걸 교수, 김영걸 원장님. 김영걸 원장님. 검색 한번 해보세요. SNU 피부과 김영걸 원장님. 지금 마포인 것 같아. 난치성 기미인지는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기미가 난치성 기미인지 보통 기미인지 구분이 사실 애매하죠. 그러니까 기미 자체가 원래 난치성이에요. 왜냐면은 완치되는 게 아니고 치료해서 좋아지면 잘 유지하는 것도 좀 어렵고 또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또 금방 재발되고 하기 때문에 기미 자체가 난치성이지
근데 이제 치료하기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긴 있지만 기미 네. 자체가 워낙 난치성이기 때문에 난치성 기미라는 거를 이렇게 좀 다른 그 단어를 붙이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 M님이 질문 주셨어요. 사실 기미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1순위가 선크림이잖아요, 그쵸. 원장님. 근데 남자분이신데 선크림 계속 지우는 게 너무 귀찮으시대요. 무조건 선크림 발라야 합니까? 로아큐탄과 스티바 먹고 바르는데도?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로아큐탄을 먹고 스티바를 바른다고 해서 선블럭을 안 바르는 건 그거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듣고 보니 네, 그 두 개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각자 따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선블럭은 잘 바르시는 게 낫죠.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다르고 내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른데 그쵸.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세안할 게 선블럭이 사실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세안을 잘 하는 거 모르시는 것 그쵸.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왜 비누로 세수하듯이 하면 이게 남아 있고 막 이래서 그쵸.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데. 클렌징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번거로울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내가 외부에서 햇빛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보면서 다니는 일이 많거나 또는 이제 이것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죠.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 윗대 가족분들 중에 기미가 이게 좀 심한 분이 있다 하시면 그러면 좀 신경을 써서 자외선 차단제 좀 바르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지우는 거 귀찮다고 해서 또 안 하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클렌징은 좋은 피부에 가장 단짝 친구 아니겠습니까? 클렌징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맞아. 픽대품요. 클렌징 너무 열심히 하면 피부 보호막이 안 좋아지고 여태까지 우리 6개월 동안 그거 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자외선 진행했습니다. 차단제는 네. 정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우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너무 것들을 중요하다는 게 너무 잘 지우는 게 너무 빡빡 열심히 지우는 게 또 하면 안 좋으니까 잘 지워지는 선크림, 네, 순한 선크림을 써야 고르는 게 되고 제일 SPF 중요하겠다. 수치 너무 높은 걸 쓰지 마시고 그쵸? 가벼운 걸로 쓰셔도 바닷가 가서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뭐 골프를 치신다든지 산에 막 등산 가거나 야외 가시는 거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수치 낮은 거 쓰시는 게 좋고요. 잘 지워지는 걸로. 그 다음에 워터프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 물놀이 하러 가거나 이렇게 진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워터프루프 제품을 써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까지 워터프루프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걸 쓰다 보면 이제 굳이? 오히려 지우다가 이제 장벽이 깨지거나 그러니까 피부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잘 염두해 두시고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크리스님 무조건 선크림은 꼭 바르시는 걸로 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루시팡님 오늘도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본래 약간 얼굴에 홍조가 있는데 얼마 전 거울을 자세히 보니까 광대 쪽에 실핏 쪽이 좀 선명하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전보다 더 붉어 보이는데 이거 상담받고 치료해야 할까요? 혈관 늘어난 거는 레이저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레이저 치료하시는 수밖에 없고 네.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치료 받으시면 되니까요. 루시팡 지금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일본? 네, 일본에 계셔요. 아, 일본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혈관 레이저 있는 병원 또 폭풍 검색을 하셔서 또 가보셔야죠. 근데 혈관, 모세혈관 확장증은 꼭 레이저 치료로만 하는 수밖에 가능한 없어요. 거예요? 옛날에는 보비 같은 거 전기로 지지고 했었는데 그럼 네. 이제 피부에 손상도 가고 하니까 요즘은 레이저 치료로 워낙 잘 되니까요. 모세혈관 늘어난 건 뭐 레이저 치료로 잘 됩니다. 일본에서 효과적인 피부과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심건웅님께서 해주셨어요. 의사가 좁쌀 여드름을 편평사막이라고 하고 CO2 레이저로 수십 개 지지고 한 달이 지났는데 네. 결국 갈색의 색소 침착만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레이저를 하고 나서 생긴 색소 침착은 언젠가는 절대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 같고요. 네. 보통 그냥 자연적으로 저절로 없어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기다리시면 좀 연해지면서 없어질 텐데, 와, 그거 6개월, 1년, 뭐, 어떻게 내가 기다려나 너무 힘들어 하면은, 기미 치료하듯이 요즘 많이 시술들 하시거든요. 레이저 토닝이라는 시술 많이 하시는데,
한 2주 간격으로 한 5번, 6번 받으면 굉장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CO2 레이저를 했을 때 평평사마귀를 CO2 레이저로 치료했을 때 색소 침착 남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뭐 잘잘못을 따지기는 좀 어렵고 어쨌건 이게 생겼으면 좀 약간 불편한 게 아니라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신경 쓰이죠. 왜냐면 까맣게 그 자리가 다 남아버리니까 결국 없어지는 거고 시술을 받으신 병원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이시라면 가셔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네.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쉽게 요즘은 레이저 한 자리에서 색소 침착 생기는 건 치료 잘 돼요. 네. CO2 레이저로 생긴 색소 침착은 치료 잘 되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피부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질문 저도 궁금한데요, 원장님. 구리구리님이 질문 주셨어요. 기미와 검버섯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아, 기미와 검버섯의 차이.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사진 보여드렸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파스텔로 칠할 때는 이렇게 넓게 쭉쭉 칠하잖아요. 그 얼굴에 이렇게 넓다하게 길게 한 거는 되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는 이제 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는 눈가에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기미고 검버섯은 땡글땡글한 게 땡땡땡땡땡 막혀 있는 거. 그러면 그래도 구분은 쉬운 것 같은데요? 구분은 쉽지만 또 그게 되게 문제가 기미만 딸랑 있고 검버섯만 딸랑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각각 있으신 분들보다는 다 이제 복합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오셔갖고 저 잡티 없어주세요 그러면은 아 바닥에 기미가 있으면 이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기미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오래 해야 되고 천천히 해야 되고 또 재발도 잘 되고 약간 난치성이기 때문에 좀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머리가 좀 이거 쉽게는 안 없어질 텐데 그러는데 환자분은 이거 땡땡땡 잡티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뭐 이거 빼려고 10번씩이나 해요 막 이런 예 이제 약간 이제 딱 뺄 수 있을 서로 것 같은데. 생각에 이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럼 저희 다음 카카오로도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여기 지금 태블릿 PC에 있는 것은 지금 유튜브 질문이고요. 여기 제 휴대폰에 있는 거는 카카오니까 어느 곳으로 질문 올려도 저희가 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로 500원 두 개의 땅님이 질문 주셨어요. 다이어트 할 때마다 생기는 색소성 양지는 매번 미노사이클린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노사이클린 드시면 돼요. 스테로이드보다 미노사이클린 훨씬 더 잘 듣고요. 네. 그 다음에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미노사이클린 드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래도 다행히 미노사이클린이 너무 잘 들어요. 네.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보다는 미노사이클린 계열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그래도 것 피부과 같아요. 선생님한테 잘 갔나 보다. 이거 진단하기가 피부과 선생님들 딱 보면 금방 알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헤매거든요. 희한하게 미노사이클린은 항생제인데 이게 균이랑도 상관없는 질환인데 네. 희한하게 미노사이클린이 잘 들어요. 신기하게도. 네, 여드름 약이잖아요. 여드름 때 쓰는 약이잖아요. 미노신이. 네, 거기에 잘 들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신 것 네네네. 같아서 이미 잘 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빅피디방만 간다님 질문 답변 드릴게요. 여드름 난 후에 생긴 붉은 색소 침착은 네. 치료 안 해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 여드름 난 자리에 붉은 자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없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쏙 파이는 흉터가 될 수도 있어요. 오. 네네. 그래서 피부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드름 붉은 자국을 흉터의 1단계, 흉터 시작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 붉은 자국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요거는 흉터가 되겠구나, 요거는 냅둬도 되겠구나, 이건 대충 보이라서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피부과 선생님한테 이제 가서 진단을 받으시면 네. 이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네. 하나는 경험상으로 그 피부 타입이나 체질에 따라서 변화가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붉은 자국이 생기면 그 자리에 흉터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그쵸, 그쵸. 그렇지 않아서 그냥 잘 없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그 패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 패턴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제일 확실한 거는 부모님 얼굴을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여드름 흉터가 좀 퐁퐁퐁퐁 파인 흉터가 있거나 모공이 되게 넓거나 하여간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붉은 자국이 생기면 빨리빨리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낫고요. 우리 엄마 아빠 봤더니 뭐 흉터 자국 없고 말짱하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것도 확실히 유전을 타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넘어가겠습니다. ELP파이님이 유튜브로 질문 주셨어요. 멜라논 크림 기미에 바른 지 한 달 넘어가고 있는데 약간 옅어졌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피부과 한 달 가야 만에 될까요? 약간 옅어졌으면 정말 반응 좋으신 거예요. 한 달이면요? 네, 그럼요. 굉장히 오. 반응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너무 자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세요. 더 길게. 아, 레이저 부작용으로 색소 침착되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그래요?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그런 경우에는 또 우선은 어떤 좀 레이저를 하는 게 그렇죠. 좋냐고 물으셔서. 어떤 레이저로 부작용이 생겼는지가 사실 중요한데 그 기미 치료하다가 부작용이 그러니까 레이저 토닝 같이 기미 치료를 하다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O2 전 빼다가 그런 전 빼는 레이저로 하다가 생긴 건지 검버섯 빼다가 생긴 건지 이게 각각 좀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면 너무 네. 길다. 사실 초조하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금방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렇죠. 기다리다 보면 이게 발생했던 색소 침착이 한풀 꺾이면서 좀 흐려지는 게 살짝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CO2 레이저로 색소 침착 생겼다 그랬잖아요. 전 네네. 빼다가. 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냥 빨리 시작할수록 좋고요. 어떤 레이저로 어떤 시술을 받다가 색소 침착이 생겼는지가 일단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 가시면 금방 보시고 조금 기다렸다 언제부터 레이저를 합시다 아니면 지금 바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때문에 생긴 색소 침착은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방법들이 있어서 치료가 그렇게 잘 안 되지 않고 꽤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레이저 하고 나서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희끼리 얘기로는 진짜 색소 침착이랑 전쟁이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전쟁이란 네. 단어까지. 근데 요즘은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레이저 때문에 레이저 토닝 받고 색소 침착 생겼다고 그러신 네, 거죠? 네. 토닝 받고 색소 침착을 생기면 일단은 기다리셔야 돼요. 한 3개월 정도는 최소. 최소 3개월이요? 바로 레이저가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고요. 일단은 기다렸다가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제 딱 꺾이는 때가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레이저를 하는데 굉장히 약하게 천천히. 그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둥 마는 마는 둥. 둥. 이게 건성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병헌 진짜 성의 없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대충 천천히 하다 보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왜냐면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같은 말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색소 침착 이 레이저 토닝 하다 만든 색소 침착을 내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예후가 달라요. 치료 예후가. 예후가 다르다. 왜냐면 내가 만들면 저도 벌써 한 10년 이상 토닝을 했는데 그 기미치를 했는데 그럼 제가 저는 한 번도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지.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미안하니까 뭐라도 자꾸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급한 마음에 죄송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대충 해야 되는데 좀 이제 정성껏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진해지는 거예요. 정말 정성껏 한 건데. 살살 해야 되는데. 근데 남이 만든 거는 이게 이제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진짜 대충 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세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거를 딱 객관적으로 좀 지킬 수가 있는데 내가 만든 건 자꾸 조바심 나고. 감정이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감정이 자꾸 들어가서 한두 번은 또 더 쓰다 보면 이게 치료가
더 지지부진해지고 하여간 그래서 그 요점은 뭐냐면 일단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약하게 천천히 치료하다 보면 같이 좀 좋아질 수 있어서 기다리고 우선은 천천히 기다리세요. 한 3개월 정도는. 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겼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너무 막 바르지 마시고요. 비타민 C, 그 다음에 먹는 약 있어요. 트라넥사믹 애시드라고 도란사민, 지난 방송에도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추천해주셨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은 꼭 복용하시는 거는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크게 부작용은 괜찮아요. 크게 그 부작용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좀 최소 2달 이상 길게 쓸 건데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 도란사민, 트라넥사믹 애시드 그 약의 용량은 원래는 지혈제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지혈제라고 지혈제인데 소개해 주셨죠. 그 지혈제로서 쓰는 용량이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용량을 써서 크게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 뭐 그게 그 지혈제 용량으로서 뭐 34개월 이상 써도 사실은 뭐 30개월 이상 써도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라는 아주 낮은 농도로 썼을 때 뭐 한 2달, 3달 정도 복용하시는 건 아주 많이 큰 용량, 많은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비타민 C 제품 쓰시고 자외선 차단 좀 잘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레이저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 자외선 차단 두껍게 한 다음에 또 지우다가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또 자극이 돼서 또 빨리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끈끈하고 지수 높은 차단제 말고 알맞게 역시 잘 지워지는 걸로 그 정도 우선 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 좀 지나셨다가 그 레이저 치료를 아주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아질 수 효과를 있어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도리지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홍조 치료가 먼저인가요? 기미 치료가 먼저인가요? 두 개가 있으신 분들은 홍조 치료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조 치료할 때 쓰는 펄스 다이 레이저라는 585 나노미터의 그 다이 레이저를 아주 약하게 쏘면 그 자체로도 기미를 좀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조랑 기미랑 같이 있을 때는 홍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고요. 두 개 같이 있는데 기미 치료를 하는 그 토닝 레이저를 막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홍조가 더 심해질 심해질 것 수가 같아요. 있어요. 피부 장벽도 약해지고. 그래서 홍조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홍조 치료 금방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실상 두 개 같이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조 치료를 하면서 토닝을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홍조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봐서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대처를 하면 되는데 홍조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또 원장님, 저 이거 궁금한 거 있었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오늘 그 프로포폴 사건 보셨어요? 네네네, 봤어요. 그게 피부과 신사동의 피부과에서 일어난 일인데 네네네. 이게 써마지 할 때 보통 사용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피부과에서도 사용하냐고 저희는 프로포폴이 아예 없어요.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에서는 저희는 프로포폴 아예 안 쓰고요. 네. 써마지 할 때도 안 쓰는 게 옛날 써마지는 정말 아파갖고 좀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제정신에 못 봤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근데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 이제 재웠는데 요즘 나온 써마지 CPT라는 장비는 그 냉각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 없이 환자분이랑 막 1시간 정도 시술하거든요. 네네. 오래 걸리면. 그냥 농담 따먹기 하고 뭐 요즘 뭐 여행 간 얘기하고 막 수다 떨면서 그냥 1시간 막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조금 아파한다 싶으면은 그냥 또 막 그 오랄 수면 마취가 아니라 제 오랄 원장님의 마취로 언어 유희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술을 하지. 저희는 써마지도 수면 마취 안 하거든요. 근데 프로포폴을 이렇게 만연하게 피부과에서 사용한다는 거 알고 좀 놀랐어요. 그렇지 않은 병원이 훨씬 많죠. 훨씬 그렇죠. 많죠. 예.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진짜?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신기한 질문인데요. 얼굴이 아니라 양쪽 발목에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가정의가 하이드로코티손 써보라고 해서 써봤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네. 하이드로코티손은 네. 대개는 이제 1% 언저리 정도의 그 포텐시 정도밖에 이제 시중에 없거든요. 근데 네. 그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잘. 그 하이드로코티손 1% 정도는 얼굴에 쓰는 거고 발목에 좀 약간 두꺼운 거는
근데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긴 거는 만약에 습진이나 습진성 병변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선생님께서 이제 그걸 처방하셨을 텐데 네.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한 포텐시에 바르는 약을 쓰시는 게 낫고요. 그럼 이제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시면 아마 맞는 포텐시 강도의 그 약을 처방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색소 침착이 생긴 거는 스테로이드 연고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색소 치료를 직접 해야 되는데, 발목에다가 또 레이저 토닝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어요. 하면 없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으면 아이 뭐 됐고, 여자분들인데 치마를 좀 입어야 돼. 이럴 때 이제 샌들도 신어야 되고, 그쵸, 신발도 그쵸. 하이힐도 좀 이쁘게 신고 신경 싶으시고 쓰이죠. 하면 신경이 좀 쓰이니까 그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바르는 걸로 해결하실 것 같으면, 만약에 습진성 병변이 다 없어지고 색소 침착만 남은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멜라논이나 이런 색소를 치료하는 연고제를 일단 바르는 걸 시도를 해보시고, 네. 그래도 한 3, 4개월 이상 썼는데 안 없어지고 그대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 가서 레이저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레이저는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만. 네네, 하다면. 최우선은 아닌 걸로. 그렇죠. 발목에 이렇게 하기엔 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기 전에는 꼭 필요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20, 30대 또래 말고 80세 되신 어머니 전버섯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IPL과 토닝 중에 어떤 거 토닝은 좋을까요? 100번 해도 검버섯 빼기 힘들고 100번 하면 없어지긴 하겠다.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IPL은 한두 번이면 없앨 수 있으니까 IPL이 난데, 그거는 치료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정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허거북님의 질문 넘어갈게요. 어릴 때 입술 양옆이 자주 텄었는데 원장님, 그때 텄던 게 지금 10년 넘게 색소 침착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참 여기 짜장면 묻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고, 그럼요. 사람이 좀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스트레스 좀 받고. 쓰이죠. 그럼요. 우선은 치약 바꾸고 알러지를 자꾸 유발하지 않게 그거를 먼저 신경을 쓰시고, 네.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미 치료하듯이 레이저 치료를 좀 받으시면, 닦지 않고 아주 살살 토닝 기미 치료하듯이 여러 번 받으면 조금씩 흐려지실 거예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JH님 들어오셨어요. 레이저 토닝 10회 이상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색소가 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는 안 없어진가요? 아니면 흐린 색깔까지 간 게 최종 목표가 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그냥 완전히 없어진다 하더라도 기미는 너무 또 욕심을 내서 여러 번 하다 보면 네. 그게 또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오히려 얼룩덜룩하게,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얼룩덜룩하게 네네. 그렇게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진해지거나 그러지 않고 10번 정도 해서 이만큼 온 것도 되게 괜찮게, 나쁜 결과는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정도의 페이스로 간격을 조금 더 띄어가면서 좀 횟수를 더 늘려보세요. 그런데 간격을 띄어서요? 네, 간격을 조금 더 띄워서 좀 더 약하게 하면서 거기 원장님이랑 잘 상의하셔서 횟수를 좀 더 늘리시면 네. 지금보다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 하다가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요렇게 하면 지금 정도 때 좀 더 세게 좀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더 세게 아니면 좀 더 자주 막 이렇게 강하게. 하다 보면은 색소 침착이나 아니면 오히려 얼룩덜룩하게 하얗게 되는, 그래서 하이포, 그러니까 저색소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횟수를 늘리는데 간격도 조금 더 넓히고, 네. 강도도 조금 더 낮추고, 그건 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횟수를 좀 더 늘리면 또 결과가 지금보다는 또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질문 답변 넘어가겠습니다. 진아리님이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여드름 짜면 색소 침착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짠 지 얼마 안 됐을 때 빠르게 재생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시간이 오래 지난 색소 침착도 치료가 잘 되나요? 시간 경과는 상관없어요. 네, 레이저 치료할 때 뭐 오래된 거라고 뭐 안 되고 빨리 생겨 프레시한 거라도 빨리 생겨 상관없이 그냥 치료하면 돼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드름 짰을 때 바로 재생 안 해줬다고 흉지거나 한다는 건 속설이에요? 상술인가요? 화장품 회사에? 짰을 때 어떻게 하면? 피부 이렇게 여드름을 짜면 약간 뭔가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잖아요.
그걸 빠르게 재생해줘야 된대요. 빨리 치료해 줘. 글쎄. 그 손 대서 2차 감염만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네. 기다리면 기본적으로는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색소 침착이랑 흉터랑 다르죠. 색소 침착은 갈색으로 생긴 거나 아니면 붉은 거는 색소의 변화는 평평한데 색깔만 변한 거 홍반 또는 색소 침착이라 하고 네. 또 이렇게 이렇게 푹 파인 걸 흉터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흉터랑 색소 홍반 이걸 헷갈리는 게 헷갈리죠. 색소만 이렇게 땡땡땡땡 남았는데 이거 흉터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진료실에서도 저 흉터 치료하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보면 흉터는 없고 색깔 변화만 있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든지 갈색이라든지. 그런 건 홍반이구나. 네네, 흉터가 그래서 아니라. 흉터가 아니라서 아까 홍반도 색소 침착은 급할 건 사실 없어요. 결국엔 없어질 거니까 손만 안 되면. 근데 빨리 없애려고 레이저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홍반은 판단을 해야 될 게 이게 두면은 이렇게 폭 파이는 흉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잘 없어질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때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그렇죠. 스님한테 찾아가서. 찾아가서 네. 그 진료를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리지만 엄마 아빠 얼굴을 유심히 보셔서 또 누군가가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흉터가 없으시면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 네. 흉터가 좀 있다 엄마 아빠 여드름 때문에 생긴 흉터가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 가서 이제 치료 받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니승인맘님이 질문 주셨어요. 6번 레이저 토닝 받고 색소 침착이 심해져서 더 이상 못 받겠어요. 침착이 더 받아야 심해졌으면 될까요? 아니요 더 받으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토닝 받고 말씀하셨던 진해졌으면 일단 스탑. 일단 스탑. 일단 스탑. 기다려요. 일단 3개월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리고 옵션은 2가지예요. 그 선생님을 믿으시면 좀 더 이제 약하게 해가면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잘 받아보시고 이거 아니겠다 싶으면 이제 병원을 바꿔보신다든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더 받으시면 이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 더 심해지고 색소 진해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저색소가 오면은 그럼 일이 커지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지금은 더 이상 가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란사민 같은 그 약은 먹으면 충분히 도움이 네. 되죠. 확실히 그런 도움이 약을 되죠. 먹으면서 좀 시간을 갖고 네. 다시 나중에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담 공식 1호팬님의 질문 받아드릴게요. 제가 말하고도 참 민망하네요. 네, 읽을 수밖에 없어서. 지난주에도 오셨었는데, 그쵸? 저에게도 팬이 생긴 건가요? 누가 지난주에 이랬더니, 나는 이혼, 이래서. 네, 파랗게 된 색소 침착과 검게 된 색소 침착의 차이점은 뭔가요? 파랗게 된 색소 침착? 사실 이거 뭘까?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파랗게 된 색소 침착은 어떤 경우에 있을까? 갈색과 파란색을 구별해달라는 걸 텐데. 갈색과 파란색. 그렇죠. 검은색으로 그렇죠? 하진 않으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 안 했나요? 물 받아놓고 나무 젓가락 이렇게 딱 놓으면 팍 꺾여 보이잖아요. 언제적 실험이에요, 원장님? 안 했어? 그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꺾여 보이는 거? 굴절 실험할 때 빛의 굴절. 그래서 네. 틴달 이펙트 뭐 저거 이게 있는데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색소인데 우리 피부의 겉에 쪽에 있으면 갈색으로 보이고요. 깊게 그 색소가 위치해 있으면 파란색으로 보여요. 겉으로만 오히려 갈색이면 더 빨리 회복이 빠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파란색으로 보인다 싶으면 그 색소 침착과 또는 그 점은 좀 깊다. 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좀 더 어렵죠. 네. 원장님 이런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 계셨어요. 박별님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여드름 압출 후에 홈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냅뒀더니 3달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점처럼 뭐가 안 남아있습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드름 흉터요. 흉터가? 여드름, 홍반? 홍반이? 흉터는 아닐 것 같은데. 압출 후 홈케어는 압출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홈케어 할 게 아니라 병원 치료 받으신 병원 가서 다시 이제 어떤 염증이 생겼으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처치를 받으시는 게 낫고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 네. 염증 주사랑 압출을 했는데 항생제 연고 바르고 재생 테이프도 붙이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1차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만약에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여드름을 짰는데 염증이 또 생겼어. 다음날 갔더니 또 노랗게 맞아요. 골마서 올라오는 경우. 여드름은 한 번 짜고 또 한 번 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름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짜낸 거죠. 아.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고름집이 이제 하나 남아서 올라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짤 때 그 2차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실제로 이제 골마버린 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봐서 그러니까 2차 감염이 된 거다 싶으면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 고름집이 남아서 문제된 거다 하면 이제 한 번 더 짜면 되고. 짜면.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판단하기 힘드니까 병원 가셔서 선생님한테 보여주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헷갈리기만 네. 하거든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찬성북폭님이 질문 주셨어요. 트라넥삼산 성분의 미백 화장품은 기미에 도움 될까요? 도움이 이게 반반인데요. 네. 논문 찾아보면 효과 없대더라 하는 논문도 꽤 많고요. 했더니 효과가 좀 있네 하는 논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회사에 그 만든 회사에서 약간 스폰한 논문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먹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고요. 네, 그래서 또 병원에서는 요즘은 또 경우에 따라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주사로 넣기도 해요. 병변 내 주사. 그 부분 찔러서. 근데 그게 정말 생각처럼 아주 드라마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바르는 거를 그 트라넥사믹 애시드를 바른다고만 해서 기미가 정말 옅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경우는 그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트라넥사믹 애시드의 작용 기전이나 이런 걸 보면 네. 그냥 기미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햇볕을 자외선을 쪼였을 때 그 자외선에 의해서 진해지는 그거를 예방을 해주거나 막아주는 거지 그 기미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기미를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기미를 치료하려면 그러면 하이드로퀴논이나 아니면 멜라논이나 치료 기존의 방법을 이런 달리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지 기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햇볕을 받아서 좀 심해졌다든지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이제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럼 트라넥삼산 성분 미백 화장품은 도움이 되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아, 되게 애매하네. 굉장히 모호하네.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는 걸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저번에 우리 글 올리셨던 분. 차유진님. 예. 네, 차유진님이 트란시노 트란시노 드시면 돼요. 네, 그 안에 먹고 도란사미, 있다고 그 안에 하시거든요. 트라넥사믹 애시드 다 들어가 있고요. 트란시노 네. 일본에서 만든 약인데 좋거든요. 그냥 그거 드시면 돼요. 그런데 그만 먹으면 기미가 진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얼마 안 되셨잖아요. 최소 한 몇 달 더 드세요. 몇 달은 더 마음 3개월 이상에 더 드세요. 3개월 이상은 더 네.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장님.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치료하다가 진해진 건데 한 3개월 정도 먹고 그렇게 생긴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러지? 그때 가서 또 다시 레이저 치료나 다른 방식의 어떤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우선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3개월 정도는 레이저 손 대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동안까지는 트란시노를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후에. 또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좀 넘어가겠습니다. 밑으로 올리면 네, 좀 올려드릴까요? 밑에는 없어요? 네네. 자, 한번 읽어보면요. 도란사민이 원장님, 섬유화 방지용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섬유화 방지용 그거보다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응고제, 항응고제인데 그게 이제 기전이 꼭 우리 피부에서 각질 형성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을 시켜주는 좀 복잡하네. 그러니까 햇볕 자외선을 받으면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피부 중에 각질 형성 세포, 그 멜라닌 색소가 아닌 각질 형성 세포가 그 멜라노코르틴이라는 멜라닌 색소를 자극시켜주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주는데 네, 벌써 머리가 아파요. 네, 없어요. 네. 근데 걔를 좀 친구들을 좀 그 아이들을 좀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피부에서 이제 자외선 받고 하면 또 염증이 좀 생기는데
염증 반응 자체를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네.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 갖고 이제 멜라닌 색소 자체를 좀 억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 성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거고요. 섬유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항응고제가 아니라 참 지혈제죠. 거꾸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 아니고요. 지혈제. 네, 뭐냐면은 도란사미는 수술 지혈제예요. 큰 수술 하시고 나면 출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그걸 막게 하려고. 하려고. 예.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제품인 거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9192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제 친구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색조 제품을 쓰면 색소 침착이 금방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입술이 굉장히 검은색이에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그 릴 신드롬, 릴 흑피증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건데 그 색조 화장품 때문에 네. 미세하게 알러지가 계속 생겨서 그 갑자기 알러지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하고 나서 여기 입술 이렇게 까매지는 거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데 그게 릴 흑피증을 원래대로 풀어서 얘기해주면 피그멘티드 알러직 컨택 더마타이티스, 그러니까 색소성 접촉 피부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촉 피부염이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원장님, 색조 제품이 왜 그런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알러지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미세하게 이제 알러지가 생기면서 네. 그 염증 반응, 우리 피부는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재밌는 게 그 색소 침착이 생기면 우리 미용적인 입장에서는 나쁜 거잖아요.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나 위험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하고 햇볕이나 자외선이나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우리 피부를 뜻이구나.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를 쫙 만들어서 그러니까 방어막을 위에다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소 침착이 확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는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염증 반응에 대해서 나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제 몫을 한 거지만 쫙 깔아주는 그 멜라닌 색소를 방어 기전으로 쫙 깔아준 건데 우리 겉에서 보기에 그게 색감이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 얼룩덜룩하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서 네. 예민해서 알러지 때문에 색소 침착, 그러니까 그 면역 반응이 좀 알러지 반응이 잘 생기는 분들한테서만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생기는 거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품을 쓰고 색소 침착이 생기면 그 회사는 그 제품은 아예 없어져야지. 그렇지가 않을 거가 굉장히 소수니까. 예.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한데요. 휘바피바님이 카카오로 질문 주셨어요. 원장님, 다크서클은 색소 침착하는 무관한 건가요? 다크서클이 종류가 참 많은데 네. 그 눈가에 아까처럼 이렇게 진짜 여기 색소 침착이 이렇게 갈색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정맥혈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혈관 때문에? 네네네. 우와. 원래는 정맥혈관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핏줄 이렇게 굵은 게 하나 이렇게 쏙 지나가면서 다크서클 생기기도 하고 뭐 모세혈관이 뭐 늘어나서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갈색 색소 침착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 같은 경우는 그냥 기미 치료하듯이 색소 치료하면은 좀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혈관 때문에 생긴 거는 좀 치료가 조금 힘들긴 한데 뭐 그것도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기는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상태에 따라서 여기를 필러를 아예 넣어서 골진 거를 좀 이렇게 위로 평평하게 올려서 채우는 해주면 거구나. 보기가 이제 그런 게 훨씬 더 그 다크서클이 없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 다크서클이 치료 여러 가지 항목 그 종목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어려워요. 제일 치료하기가 좋은 까다로운 분야 중에 하나예요. 종류가 네. 너무 다양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구리구리님 질문 답변 드려야 되는데 입술이 창백한 편이라 안 쓸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하시는데 천연 화장품을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 천연 화장품이란 게 그 안에 또 불순물이 또 많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쉬. 네. 그래서 립스틱 제품 중에 맞는 게 있는 거
경험적으로 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분명히 맞는 게 있을 텐데 또 하나하나 테스트해보라고 저희가 해볼 권하기도 수밖에 사실 없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네. 혹시 펜슬 제품 있나요? 네, 입술에는 그럼요. 있어요? 네네. 나스 립펜슬이라고 있는데요. 음. 네, 굉장히 발색력도 좋고. 눈가에 알러지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냥 블랙 컬러로 진짜 펜슬 제품 쓰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립스틱 이 제품이 아마 이분께서 잘은 모르겠지만 붉은색을 만드는 색조 성분에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파란색 붉은색 아닐까요? 틴트요, 틴트. 네. 오. 붉은색을 만드는 색소에 아마 알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붉은색을 만드는 네, 색소에 네. 어떤 점이세요, 원장님? 되게 음. 립 제품, 립스틱 제품에는 되게 그 색소가 들어가죠. 약간 레드 컬러 계열의. 그래서 만약 색조 제품을 쓰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립 색조 제품을 쓰면 색소 침착이 네. 립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이섀도우나 아이섀도우는 립 제품 오케이. 쓰기가 그럼 립 권합니다. 제품은 좀 그렇겠는데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는 검정색의 펜슬 쓰시면 알러지 거의 없어요. 브라운 컬러를 쓰면 그게 레드 컬러가 같이 그 색소를 만드는 그 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의 블랙 컬러의 펜슬 그리는 거 있잖아요. 블랙 그건 펜슬. 알러지 반응이 좀 덜해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나 눈 주변엔 블랙 펜슬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립 제품은 아마 붉은색의 색조에 되게 이분 붉은색 색소에 무슨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평생 색조 화장을 쓰기 좀 하시면 안 어려울 되는 수도 있을 것 건가요? 같아요. 천연 립밤 정도? 그 정도. 립밤 정도. 그 다음에 눈 주변에는 블랙 컬러의 펜슬로 쓰시면 눈 주변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리구리님 워낙 또 이목구비도 엄청 아름다우실 거예요. 그래서 색조 화장 최소화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눈에는 블랙 펜슬로 눈 화장 최소화해 주시고요. 입술에는 천연 립밤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읽어볼게요. 제가 요리하다가 화상 되어서 화상 연고를 발랐습니다. 노스카나 연고 일주일 이상 발랐더니 흉터가 딱지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딱지가 떨어진다. 일주일 이상 효과 있는 거 흉터가 아닐까요? 딱지처럼 이게 흉터가 어떻게 떨어지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흉터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홍반에 이렇게 껍질이 차오르는 걸 이게 딱지처럼 의미하신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면 그렇죠. 근데 8개월에서 1년까지 노스카나 꾸준히 그렇게 바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남은 흉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네, 굳이. 네. 네, 굳이 여기까지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홍반은 그냥 두면 없어진다는데 그래도 빨리 없애는 연고 여드름 홍반 네. 말하는 거겠죠?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짜고 난 직후에 생기는 이 투명한 액체는 닦아야 할까요? 라고 그 질문 진물 난 거 주셨어요. 얘기하시는 네. 거구나. 그냥 저도 궁금하다. 네, 그냥 소독된 깨끗한 꺼즈로 그냥 톡톡. 그다음에 네. 여드름 홍반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게 또 흉터가 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네, 판단을 넘어가겠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기미와 색소 침착 찾아보니까요, 원장님 파워링크에 미백 주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 뭐 비욘세 주사 뭐 이런 거. 아이유 주사, 뭐 비욘세 주사 이렇게 그게 다양한 다 셀럽의 이름을 따서 그게 결국은 만든 다 항산화제 주사예요. 항산화제 주사가 네, 유행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꼭 그거를 맞는다고 피부가 하얘지고 뭐 기미가 없어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냥 몸이 건강해지고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글루타치온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기미 환자가 있는데 뭐 비타민 C랑 글루타치온을 정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맥 주사를 계속 맞는다고 해서 기미가 흐려진다. 이거는 불가능이 가까운 네, 말이구나. 그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몸 좋아지는 거고. 네. 네. 글루타치온이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불금 주사.
붉은 주사. 불타는 금요일 주사? 왜요? 그거 쫙 맞고 반짝 깨갖고 놀러 가는 거. 원장님 지금 경험담 아니시죠? 원장님. 그래서 글루타치온 맞으면 또 잠이 또 안 오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순간 황사나 이게 되면 몸에 이게 확 에너지가 확 생겨요. 마늘 주사도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마늘 그다음에 주사도. 이제 우리 또 피곤하신 김 과장님 고3 수험생분들. 어제 술 많이 드신 김 과장님 이러시면 다음날 그거 딱 맞으시면 술이 또 반짝 깨고 또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지 뭐 피부를 그걸 한다고 해서 하얘지고 기미가 없어지고 미백이 되고 그거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다소 과장된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요. KT아님이 유튜브로 질문 주셨어요. 이 콧망울의 경계선이 항상 붉은 그건 것도 지루성 피부요. 침착인가요? 네, 그리고 그 부위에는 항상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레이저 치료하면 좋아지는데 문제는 재발이 굉장히 빨리 되고 사실상 그럼 불가능에 가깝나요? 지루성 완치는? 피부염이 워낙 지루성 피부염 있으신 분들이 그게 잘 생겨요. 여기 코 밑에 네네네. 색소 침착이 잘 생긴다고 그러면서 해요. 붉게 빨갛다 그랬죠. 네네. 네, 그러면서 기름기 항상 껴 있고. 네. 네. 그러면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염이구나. 이건 색소 침착하고는 거리가 있죠. 거리가 네.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약하고 예민한 상태에서는 어떤 레이저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피부 장벽이 약하면 레이저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안면 홍조 치료할 때 항상 화장품 다 바꾸고 정리하고 피부 장벽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피부 장벽이 좋고 얼마 좋아져서 그럼 나는 레이저 치료를 해도 될까 말까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네. 세안을 하고 났는데 좀 이제 당기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세안하고 났는데 뭐 별로 안 당겨. 그 다음에 보습제도 아주 가벼운 거 한두 개만 써도 난 평소에 잘 지낼 수 있어. 그 정도만 피부 장벽이 됐으면 좀 강화된 거니까 그때 좀 그런 상태에서 레이저 치료 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뭐 가르는 것도 굉장히 자기가 민감성을 알 수 있는 맞아요. 피부 진단이죠. 물기가 있는데 촉촉한 상태에서 네. 뭔가를 발랐는데 따갑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장벽이 안 좋은 상태죠. 그 다음에 기미는 무조건 레이저 토닝이라는데 프락셀도 기미 부위를 태우면 더 진해지죠. 다 악화시키는 프락셀이 거죠. 아주 초기에 네. 기미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광고 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프락셀을 기미에다 대면 선생님들끼리 아주 그것도 테크니컬하게 아주 가끔씩 써서 겉에 있는 색소 표피에 있는 기미 색소를 살짝 걷어내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이용을 해서 기미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치료한다는 거는 저거는 좀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박바다님의 질문 받고 갈게요. 여드름 색소 침착과 흉터와 모공의 듀얼 프락셀이 먼저일까요? 토닝이나 MTS가 먼저일까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드름 색소 침착과 흉터 모공. 여드름 색소 침착이랑 흉터 모공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미는 없고 여드름 색소 침착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서 좋아질 거니까 흉터 모공에는 듀얼 프락셀 하면서 토닝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드름 색소 침착에 토닝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그 위에다 모공 치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같이 병행해도 같이 되는 병행하면 거예요? 돼요. MTS는 효과 없어요. MTS는 효과가 없는 네. 레이저예요? 레이저가 아니고 그냥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는 건데 아, 자극만 되고 효과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MTS는 할 필요 없고 네. 토닝이랑 듀얼 프락셀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님이 추가 질문 주셨는데 원장님 도란사빈과 아스피린은 같이 복용하면 안 될 듯한데 박사님 아니 답변 그거는 부탁드립니다. 아스피린을 그것 때문에 드시나 보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기본적으로 항상 복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혈전에 위험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의 관상동맥이 좀 문제가 있다, 콜레스테롤 높다든지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스피린을 드실 거거든요. 네네. 그 아스피린을 드시는 그 이유가 있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도란사민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처방할 때 물어볼 때 그게 혹시 그런 질환이 문제가 있으신지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꼭 드셔야 되는 뭐가 있는지 항상 저희가 물어보고
처방을 하거든요. 그럼 도란사민과 아스피린은 굳이 같이 복용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그 제가 서로 지금 약상 작용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때문에 그런 네. 거. 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벌써요? 벌써 이제 3분 아이고야. 남았습니다. 박별님님 질문 받고 갈게요. 이번에는 화상 색소 침착이에요. 이 화상 색소 침착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까요? 작년에 고데기 하다가 다리에 이도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 다니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집에서 로션이랑 램스카겔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안 챙겨 발라서 다리에 갈색 색소 침착 같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발라봤자 소용없을까요? 갈색 색소 침착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진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네. 그래도 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막 빨리 어디 다녀야 되고 막 이래서 치마도 입어야 되고 등등등. 다리라 그러셨나요? 그렇죠? 네.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기미 치료하듯이 레이저 토닝 치료 받으시면 또 빨리 없어질 수 있고. 이건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실 것 같은데 요즘은 치료 잘 되니까요. 그러면 굳이 무리 없는 것으로 네네. 할게요. 저희 시간 딱 2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보고 네네. 할까요? 방인숙 님이 아까부터 질문 주셨어요. 입술에 검은 점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서너 달 지났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입술에 검은 점이라면 이게 이거 뺄수 진짜 있는 거 점이 생긴 아닐까요? 건지 아니면 비너스 레이크라고 해서 혈관이 그 부분적으로 정맥이 확 자라면 또 검은 점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 다 어떻게 점이든 아니면 그 정맥 혈관 때문에 생긴 비너스 레이크든 뭐든 간에 다 어쨌건 제거는 가능한가요? 네, 레이저 종류가 달라지겠지만 레이저 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시면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아직 답변을 다 못 해드렸는데 그럼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우리 젤리님이랑 같이 고생을 좀 열을 하겠습니다. 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네.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야외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었죠. 화면이 네. 약간 안 나오고. 그래도 저희가 오늘 더 화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은 네. 질문을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저기 질문 많이 색소 외에는 이제 답변이 별로 없다고 글 올리신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 오늘 질문 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읽은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스피드하게.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이 야외 방송이 시청자분들의 이 질문 받기에는 최적의 방송 환경인 그런 것 것 같은 같아요. 것 너무 같아요. 집중해서 질문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럼 저희 2주 뒤에는 3주 뒤인가요? 저희 2주 뒤가 아니라 3주 뒤에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야. 2주 뒤에 또 여기서 한 번 더 해요. 네. 2주 뒤에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수요일 날은. 네. 2주 왜냐면 뒤? 수요일 날 네. 우리 병원이 끝나고 스튜디오까지 가려면 또 1시간 걸리고서 방송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 네. 그럼 2주 뒤 수요일 5월의 피부과에서 5월의 아침 피부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